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오늘부터 제가 요 저 타이, 타이머를 켜가지고 그냥 한 15분 되면 15분 되면 그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요거를 설정을 일단 10분을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간을 정하는 게 제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니까 너무 늘어져가지고 필요한 그러니까 전달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게 되니까 시간을 정하면 제가 조금 더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하게 됩니다. 일단 코스피 지수의 어떤 변동은 크지 않습니다. 대형주들이 움직일 수 없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 않는다면 대형주들이 움직이지 않는 게 중소형주의 수급에는 좋은 영향을 주고 그게 우리 중소형주 비중이 높은 분들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체감 지수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런 내용들보다 제가 이제 계속 이 외부에 활동을 하면서 얻는 내용들이 여러분들께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시황은 이제 큰 변동이 없고 뭐 설 연휴 아니 추석 연휴 전에 아마 지금 연휴가 길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미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특별히 이제 거래량도 줄고 거래 대금도 줄고 그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예상치 못한 대응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리스크를 대비를 해서 지금부터 주식을 줄여나가는 이런 움직임들이 나올 텐데 그렇기 때문에 큰 변동이 당분간 없을 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밖에서 어떤 얘기를 듣고 다니냐? 자, 오늘 말씀드릴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이제 이 초전도체입니다. 이 초전도체에 대해서 이제 국내 이 재료공학 최고 권위자이신 윤모 교수님께 제가 여쭤봤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저는 사기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을 한번 여쭤봤는데 말씀드리고 근데 요거에 대해서 의외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일단 뭔가 있을 것 같다. 왜냐면 이제 보통 이런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좋은 걸 찾아내면 이 비장의 무기를 숨긴다고 합니다. 요런 재료들을 다루는 분들은. 그리고 여기 구성원들이 이 돈이나 다른 것 때문에 저렇게 허위 사실을 발표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게 허위가 아니다라고 보고 그런 문제가 그런 이제 예측을 하면서 그럼 초저련체다 뭐 이런 부분들 초전도체가 아니더라도 일단 공중 부양이 됐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높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왜 저렇게 허술하게 발표를 했냐? 자기들도 답을 못 찾아서 이걸 세상에 공개하면 그 과정에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요런 내용 같다. 자기 똑같은 그 학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런 것 같다라고 해서 의외로 뭐 사기 치려고 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이셔서 뭐 요거는 이제 저보다는 훨씬 더 그쪽 생리를 잘 아실 거니까 사실이 가까운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뭐 초전도체 관련주라는 게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 초전도체 테마주에 대한 어떤 접근보다는 금속을 다루는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새롭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예전에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결국 부서지게 될 건데 급등을 했으니까 이유 없이. 근데 금속을 다루는 종목들 아니 금속을 다루는 기업들이라고 하면 뭐 당연히 이제 예전에는 뭐 이 제조업 중에서도 굴뚝이라고 하면 20년 전에도 뭐 20년도 아니고 5년 전에도 사양산업 이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근데 이 회사들이 지난 20년간 어떻게 됐냐면 꾸준히 성장을 했고 이익도 이전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산 가치 대비해서 0.2배 뭐 이 정도로 그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이런 굴뚝주들에 대한 어떤 재평가로 이어질 것이냐 당장은 아니겠지만 아마 재평가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제 금속을 다루는 기업에 대한 평가를 바꾼 그런 긍정적인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가 이제 이 방산, 조선인데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연세가 많으신 대표님 그리고 저랑 동갑인 또 어떤 기업의 이사도 있고 그 아버지 사업을 같이 하시면서 그런 이 연령대 그러니까 한 70에서 40까지 해가지고 이 연령대에서 기업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방사는 지금 한 14년 정도 물량을 받아 놓은 상태고 조선도 5년인데 유가가 오르니까 지금 또 드릴십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벌써 이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5년치 일감 수주한 상태에서 뭐 석유 시추선이라든지 이런 석유 시추선 그리고 북극 항로 개발을 위한 쉐빙선 그리고 암모니아 추진선 뭐 LNG 추진선 이런 환경적인 부분까지 더해 가지고 앞으로 조선은 호황이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근데 이 14년치 수주를 받고 5년치 수주를 받았는데 뭐 풍산 같은 경우는 한 5년 이상 풀가동을 해야 될 겁니다. 최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간다라는 거는 일할 사람이 없다. 예, 공통적으로 일할 사람이 없다. 그런 내용이라서 그럼 풍산을 한번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면 예, 잘 가다가 못 가고 있습니다. 수주를 해도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제 이 수주를 많이 하는 게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주를 했다가 낱개를 못 맞춘다든지 불량이 났다든지 이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요런 내용들을 보시더라도 그러면 조선 괜찮아? 괜찮은데 이 일을 과연 쳐낼 수 있느냐? 글쎄 모르겠는데요. 방산 엄청나게 수주 받았는데 그 일을 쳐낼 수 있느냐?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여기는 오히려 이제 이 납기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조선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못 올라가는 것 같고. 그러면 여기에 뭐 해당이 되어 있으면서 자동화가 되어 있는 예, 이런 종목들이 좋은데 이 자동화가 되어 있는 종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런 식입니다. 자, LNG 운반선을 20척을 수주를 했다. 그러면 처음 만들 때 약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뭐 예를 들어 8개월이 걸렸다. 두 번째는 7, 세 번째부터는 속도가 무시무시하게 붙어가지고 거의 찍어내다시피 합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요걸 빨리 건조하고 숙달된 이 건조로 이 비용을 아끼면서 수익을 보는 구조인데 예, 이거가 이제 이게 과연 일을 할 사람이 없는데 이런 숙달이나 이런 게 가능하겠느냐. 방산? 이거 좀 특수성이 있는데 납기 못 맞추면 어떻게 하겠냐. 그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품질을 못 맞추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등등. 이제 예전에는 사람으로 해결을 했던 일들이 사람으로 해결이 안 돼서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점점 생길 가능성이 높다. 예. 그래서 포인트는 제조업이 예, 이제 사행 산업이 아니다. 20년 동안 계속 성장을 해왔고 20년 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아니었다. 그리고 두 번째 초전도체 관련 논란이 금속을 다루는 기업에 대한 어떤 평가를 다르게 만들 것이다. 세 번째 방산하고 조선하고 상황이 좋지만 일할 사람이 없다. 이건 전반적으로 거의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할 사람이 없다. 근데 저보고도 20대 쓸래 그러면 저도 안 쓸 것 같습니다. 예,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경우는 안 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러면 사람을 안 써도 되는 자동화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어떤 이 노동시장을 개방을 하는 그런 이민을 받고 개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결정이 나야만이 이 제조업에 대한 어떤 평가가 달라지지 않을까. 예, 그 전까지는 그래서 대형주들 중에서 이 제조업 기반으로 한 종목들의 상승이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싶고 예, 또 뭐가 안 올라가면 다른 게 올라가는데 예, 보험주들은 앞으로 이제 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기대로 고금리가 그래서 또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올해 발군의 실적 예상이 되는데 삼성생명은 올해 2조 4천억 수준의 영업이익 예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배당이 올라갈 겁니다. 저 배당이 올라가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주가도 거기에 맞춰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될 텐데, 이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이 금리의 동향을 보면 유가 때문에 이미 미국 CPI가 3.7%로 예상보다 0.1%가 올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유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금리를 쉽게 낮출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 인건비라든지 일본 은행의 어떤 동향도 문제고. 벌써 10분이 지났습니다. 여기서 5분만 더 추가하는 걸로. 예,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봤을 때, 이 고금리가 적어도 금리 인하까지 굉장히 요원하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 그게 호황 산업인데 쉽게 가지 못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예, 그리고 고금리가 오래 갈 거면 당연히 이제 은행들은 대출의 어떤 부실이 높아지고, 그리고 예대 마진 차가 늘어나기는 하지만 거기에 따라 고금리로 인해서 대출 수요가 줄어드는 게 있지만, 예, 보험사들은 그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고금리 수혜가 더 클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삼성생명이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은 시간 댓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도 뭐 지치고 이런 부분도 생기지만 최근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아직까지 괜찮다는 예, 아직 괜찮습니다. 예, 아직 체력도 괜찮고 수면 시간도 괜찮고, 예, 그리고 일을 쳐내는 것도 점점 효율이 좋아지고 있고. 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영장 요거는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일단 뭐 기반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다른 것보다 우리가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예, 임대권이 많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 임대권을 이제 우리가 굉장히 20년 동안 문제없이, 아무런 문제 없이 할 수 있는 아주 고퀄리티의 시공을 할 수 있다라는, 예,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돈만 돌면 지금도 굉장히 좋은 굉장히 좋은 요 지붕들이 많습니다. 특히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 공장이 굉장히 건실한 기업들의 공장이 많습니다. 앞으로 뭐 10년, 20년 끄떡 없을 이런 지붕은 돈만 있으면 이제 빌릴 수 있는 정도로 어떤 신뢰, 이쪽에서 이제 신뢰성을 많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뭐 제가 뭘 잘했고 이런 게 아니라, 뭐 그동안 이제 제가 주식 관련해서 이 매조원 분들의 어떤, 이분들이 봤을 때 이제 얘가 태양광 제도를 하네라고 보여지면, 예, 그걸로 이제 신뢰성은 확보가 되는 겁니다. 연결돼 가지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 지금 이제 친환경 사업에 반하고 있다. 요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되도록 요걸 실적을 내야 되는데 태양광이 많이 줄었다라는 이런 실적.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아니 태양광을 줄이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명분일까? 일단 명분이 없는 게 조금 아쉽고, 그리고 두 번째는 태양광을 줄여가지고 어떤 식으로 앞으로 에너지 정책을 할 것이냐, 아리백에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전혀 내용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혜택을 줄이는 것도, 지금 제일 줄여야 되는 게 뭘 줄여야 되냐면 2.25%의 대출이 가능한 에너지관리공단에 추천서가 있습니다. 요거랑 그리고 가정용 태양광 설치하는 그 보조금이 있습니다. 1년에 2번 여는데, 요건 실제로 일반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입니다. 이거 설사 추천서 받는데도 은행에서 해줄지 안 해줄지도 모르고 거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은행만 떨떠름한 표정으로 해줄지는 모르지만, 보조금도
결국 그냥 뭐 보조금 받는다고 해서 가격을 싸게 해 주는 것도 아니고 가정용 태양광도. 그냥 업자들 배만 불리는 건데 이런 돈은 없애야 되는데 자꾸 엉뚱한 걸 하니까 좀 아쉽긴 합니다, 이게. 그래도 뭐 아예 못하게 하진 않으니까 남들 안 하고 못할 때 우리가 열심히 해 놓으면 나중에 괜찮지 않을까. 왜? 한전의 개통 여유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감사합니다. CU 메디칼. 예. 근데 소액인데 마이너스 나니까 짜증이 올라온다. 그럼 파셔야 됩니다. 예. 그냥 정리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짜증이 나시면 그거 어떻게 되냐면 이런 과정이 됩니다. 요렇게 안 움직이거나 떨어지면 더 짜증나고 더 짜증나고 덜어서 이렇게까지 내려가 버리면 덜어서 판다 이렇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냥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큰 손실은 아니신 것 같아서 990원이면 지금 926원이니까 다른 종목에서 만회를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수익 종목하고 퉁치시는 걸로 해서 예. 그리고 이제 주가가 하락한 게 뭐 무상감자 소식이 나왔는데 예, 뭐 사실 무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매집의 어떤 거래량도 있고 지금 이 회사의 상태도 이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고 예, 딱히 뭐 딱히 급하게 뭐 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짜증이 나신다니까. 그러면 제가 너무 짜증 나는데 급등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라는 사례를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뭐 고견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재생에너지 가격이 하락한다. 지금 구조로는 사실 하락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S&P랑 REC로 우리가 태양광 수익이 나는데 REC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인증서를 파는 거고 S&P가 이제 한전에 전기를 파는 단가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전력이 필요한데 원전 제일 싼 원전에서 다 쓰고 그래도 전기가 부족하다. 그럼 석탄을 뗍니다. 석탄 발전소를 돌렸는데도 전기가 부족하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LNG로 넘어가고 이걸로 되니까 겨우 맞춰졌다. 그러면 개통 한계 가격에 산다. 그게 개통 한계 가격이 S&P입니다. 이것까지 돌렸으니까 LNG는 뭐 예를 들어서 150원이고 석탄은 80원이고 원전은 50원이다. 그러면 LNG까지 올라왔으니까 150원에 다른 전기들 다 사줘야 됩니다. 사주는 게 이 개통 한계 가격인데 그럼 이게 내린다라는 건데 뭐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내릴 수도 있는데 재생에너지 가격이 하락한다. 요런 표현보다는 재생에너지 생산 단가가 내려간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태양광 설치 비용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예, 그리고 한전하고 뭐 확정된 수익 구조 이거가 지금 얼마냐면 160원입니다. 그리고 변동으로 하고 있을 때 지금 270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앞으로 물가 상승을 반영했을 때 이게 과거 50원이고 지금 150원 정도 합니다. S&P가 20년간. 예, 그럼 이 비율대로 만약에 물가 상승보다는 낮습니다만 이 비율대로 간다면 450원이 됩니다. 근데 160원에 장기 계약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도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저는 무조건 장기 계약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 물가 상승도 있고 이 REC 같은 경우도 정부 보조를 못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결국은 유럽 가격인 13만 3천 원 정도에 수렴을 할 것인데 지금 8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정부가 이 가격을 억제하려고 정책을 내놨는데 오히려 하루 폭락하고 다시 폭등해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 정책 장기 계약인데 계약의 성격은 그렇습니다. 20년은 똑같고 고정으로 할 거냐, 변동으로 할 거냐인데 저는 무조건 변동. 만약에 고정 가격보다 떨어진다. 주식으로 우리 만회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전기 가격이 떨어지는 거니까. 기업들의 이익이 증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으로 이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변동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정부 정책이 바뀌더라도 계약을 위반하면 그 계약 위반에 대한 어떤 위약금을 내놔야 되니까 계약 변동에 대한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소리가 안 들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열심히 달려서 20분 만에 끝났는데, 예,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